정부가 52시간 근무제 확대 보완책을 내놨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52시간제 후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재계는 시행을 더 연기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보완책을 둘러싼 논란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 정리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 연장 근로 기준 완화에 대해 업체들은 기업의 경영상 사유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신청과 인가가 잘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중소기업은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더 좀 멀티로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솔직히 좀 막연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처벌 유예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범법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확정한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 1년 이상 입법으로 유예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유예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무력화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무능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판 만들기에 나섰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노사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먼저 정부가 꺼내든 보완 카드 실효성 논란을 따져보겠는데요. 자, 최 기자. 먼저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는데 자,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일단 얼마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9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차등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하는 그 기간을 더 부여한다. 중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상황이 열악한 만큼 그 기업 규모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 기간을 더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더 주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 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입니다. 네. 또 계도 기간을 못 박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다음 달 초에 그 계도 기간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계도 기간 카드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 유예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계는 계도 기간은 대비 성격이 강한데 이미 1년 전부터 시행한 만큼 준비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단지 계도 기간 연장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예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왔던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가 그 정책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됐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간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노총 측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특별연장 근로 적용 기준 확대를 놓고 지금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네, 일시적 물량 폭등이나 어떤 경영상의 이유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 연장 근로는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2017년 이전에는 15건 이하에 불과했는데 주 52시간제 논의가 본격화한 2018년 2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일주당 연장근로 12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경상의 특별 이유로 실질적으로 유예되면은 근로시간이 옛날처럼 48시간, 실제 60시간, 80시간 이렇게 놔도 제어 방법이 없잖아요. 노동시간 자체가 후퇴가 되고 있고 현장의 근로자들이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는 노사 간에 자기들이 조율을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법으로 이제 행정 지침으로 그렇게 되면은 52시간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노동계는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요.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단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에서 노동법이 탄력 근로제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이 지침을 현재 발표한 이 내용들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모든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동계 주장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시적인 물량 증가 등을 재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과도한 행정 조치가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시적인 물량 급증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는 건 탄력적 제도로서 하고 있는 거고 네. 현행 3개월로도 가능한 건데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허점이 많은데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총파업을 하고 경사노예 탈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노동계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번에는 재계 입장 들어보겠는데요. 자, 재계도 겉으로는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경총이 재계의 이런 우려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총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가 정착하려면 탄력 근로제 등 입법이 중요하다며 경총에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송영식 경총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대응을 힘들게 한다면서 선택적 근로제 등 다양한 보완 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재계가 이처럼 그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선택적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먼저 선택적 근로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네, 한 달 단위로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선택 근로제로 아침형, 저녁형 등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과 이달에만 이런 선택 근로제 확대 관련 언급을 세 차례 했는데요. 그런데도 여야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오히려 요구안을 더 추가하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 양보를 하게 되면 노동계든 경영계든 어느 한쪽의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숨통은 튀었다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이 원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한 것이 아니라서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져야 할 비용 부담은 3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3만 4천 원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시행에 앞서 업종별 특성에 감안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